네, 반갑습니다. 12월 15일 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조정이 안 와요. 네, 조정이 오면은 사야 되겠다 이렇게 잔뜩 벼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기다리는 조정이 안 옵니다.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조정 너 어디 갔니? 네, 많이 찾고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걔는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정이 얘는 완전히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사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원하는지를 좀 생각하긴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안 올 것 같고요. 일단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얕게 지나가는 그런 조정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횡보 흐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대 그냥 계속 유지할 거야 라는 그런 느낌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횡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요, 전략이 조금 달라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은 매도하시면 안 돼요. 조정이 얕게 들어가거나 횡보가 들어갈 때는 매도보다는 일단 홀딩이 가장 좋거든요. 왜냐면 횡보 같은 경우나 얕은 조정은요, 추가 상승을 일단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쉽게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종목들 잘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 시황에서 3천억 정도 나오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그 정도 나왔습니다. 3,800억 조금 더 나왔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뭐라 하지 않으시겠죠? 네, 3천억이나 3,800억이나 뭐 하여튼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이제 3천억 정도 나왔는데 문제는 이거죠. 그동안 많이 샀던 것에서 자꾸 조금씩 덜어내고 있는 모양새.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죠? 3천억이면 그렇게 적은 수량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시장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 그렇다면 일단은 외국인 매도 속에서도 갈라지는 종목들이 있다는 얘기죠. 매수한 종목과 매도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요, 일단은 횡보가 됐든 뭐 얕은 조정이 됐든 조정은 조정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조금 관망해보자 이런 느낌이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같이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시장이 약간 주춤거릴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시장을 조금 관망해보자 그런 느낌들. 그렇다면 거래량이 많이 돌아오지 않았을 테고요. 또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보합세가 유지됐고요. 어쨌든 종목들은 계속 홀딩 유지하시는 거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로 잘 꾸려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아침보다 더 낮습니다. 0.19%, 2756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 과매수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횡보 또는 아래쪽 조정에 대한 포인트, 즉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형태의 모습이 계속 보이게 된다면 지금 현재 21선과 이격도 많이 좁혀질 테고요. 그 다음에 좁혀진 상태에서 또 유지가 된다면 주가가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들 열어놓게 되겠죠. 그런 모양새들을 우리가 계속 참고해 보시면 되는 건데,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 움직임들이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가 조금 주춤거렸지만 코스닥은 조금 더 올랐어요. 뭐 이것도 지금 과매수 들어갔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과매수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해드린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캔들의 모양이 커지게 되면 조정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12월 7일 월요일인데 이때 캔들 모양이 조금 커졌어요. 그래서 저런 캔들의 모양이 나타난다면요, 일단은 양봉이 크고 다음날 조정이 나오기 쉬운 그런 부분들, 즉 변동성이 클 때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캔들의 모양새들은 굉장히 조그매요. 짝달막하고 움직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풀이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캔들의 이런 모양새들은요, 추가 상승을 계속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지금 코스닥 같은 움직임들은 약간 과매수 쪽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크게 문제될 게 없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보시면은 뭐 캔들 크기가 이렇게 크지가 않고 또 움직임들이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정이 깊게 들어갈 만한 그런 건수는 별로 없다고 보셔야 되겠지. 여기서 갑자기 쏟아진다라면 뭔가 대단한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는 그 정도의 큰 악재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뭐 백신이 이상해졌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통령이 뒤집어졌다든지 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네, 큰 변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무 올라간 것에 대한 경계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하죠.
수급 동향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3,800억 순매도고요. 기관들이 2,500억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나란히 매도하는 모습인데요.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떨어졌다기보다는 그냥 내려갔다가 조금 섰다가 내려갔다 조금 섰다 이런 형태였거든요. 마지막에 조금 더 팔아내기는 했습니다만은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만 가지고 봤을 때는요. 일단 그동안 매수해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렇게 아주 무섭다라거나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변 현황 한번 볼게요. 지금 거래소 쪽에 보시면은 12월 10날, 이 10날이 이제 만길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매도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 전에 이미 매수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들이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 12월달 들어서도 이제 물량적인 부분들 제법 많이 쏟아냈지만 지금은 일단 순매도로 들어가 있는 상태죠. 11월에 매수해 놓은 것이 12월에 순매도로 들어가 있다. 이런 정도인데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게 또 코스닥 쪽에서 보게 되시면은요, 외국인 매매가 순매수로 잡혀 있거든요. 코스닥 쪽에서는 더 많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를 우리가 좀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 쪽으로 조금 이동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유추를 좀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별로 봤을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11월 정도를 한번 봐야 돼요. 11월 달에 워낙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11월에 나타나는 이 매수 포인트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5조 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갔죠. 근데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지금 현재 그 12월 15일로 봐야 되겠죠. 오늘까지 해서 지금 1조 4천억. 즉 5조가 들어왔는데 1조 4천억 매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양새들은요. 많이 들어왔다 조금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은 절반 이상 팔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조 원이라면은 더 많이 나와봤자 1조 원 정도, 즉 하루 이틀 정도 더 매도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저점을 좀 잡게 될 것이다. 즉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을 살펴볼게요. 어떤 것들 사고 팔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관 쪽 한번 보죠. 기관 보시면 오늘이 15일이죠. 그래서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시장 쪽에 베팅을 했어요. 아마도 연기금 쪽이 아닐까? 연기금이 아니라 금융투자 쪽이겠네요. 네, 이쪽. 금융투자는 단기적 포인트인데 지금까지 계속 물량을 많이 팔았던 것을 비교해 본다면 내일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총 합계 쪽에서 코덱스 200과 레버리지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녹십자, 현대해상, 두산, 퓨얼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지 않았고요. 하이닉스 순매수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대신에 삼성전자는 지금 순매도가 들어가 있는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5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요.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약한 순매도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장이 버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대형주, 중심주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동향 보시면은요, 조금 다르겠죠? 외국인들도 지금 우선주, 삼성전자 매도가 좀 들어갔네요. 솔찬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거의 1000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온 모습이네요. 이런 모양새. 지금 그렇다면 삼성전자 쪽에서는 받아준 게 개인들일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았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은 덜어냈다라는 느낌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 쪽에서 이게 1000억 원 매수, 이런 것들 별로 그렇게 와닿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순매수 계속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많이는 아니지만 매수가 유지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삼성 SDI, 그리고 LG 화학 쪽에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 HMM도 오늘 매수가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좀 이렇게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대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긴 하겠죠. 신풍제약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부분들, 이거는 당장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3개월간 판매 중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당장 기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조정에 대한 빌미, 핑계거리가 필요했는데 아주 잘 걸렸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가가 더 내려가게 되면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악재를 통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들 거 보시면은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이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1900억, 1300억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매수가 많이 들어간 상태고요. 현대차 쪽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쪽 매수가 여전히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LG화학 역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과는 좀 반대 포지션인 것 같고요. 인버스 쪽 매수가 저 밑에서 좀 보이는데 물량이 많진 않아요. 대신에 레버리지 판 것도 물량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렇다 저렇다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지금은 종목에 매달리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전히 이제 뭐 물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많은 물량이 들어오거나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뭐 서로 간에 이제 절충 시점을 만들게 되겠습니다만 어느 한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 레버리지 쪽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방향성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인 부분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 움직임들만 보시는 종목별 장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도주들의 움직임들이 살짝,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살짝 주춤거리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뭐 개별주, 테마주,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고요. 지금 같은 때는 종목들 그냥 뭐 중간에 매도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도 변동성 제법 좀 보였었던 그런 장이었는데 장막판에 다 끌어올려 주잖아요. 그래서 종목들도 다 같이 올라오고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투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장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은 특별히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으니까요. 편안하게 그냥 시장 계속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또 옆으로 서주면 서주던 대로 또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여러분들 계좌는 계속 불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오늘 8시, 저녁 8시에 또 무료 방송이 진행됩니다. 어제는 이제 유튜브 쪽 서버가 좀, 말썽을 부려가지고 방송이 중간에 끊겼었는데, 오늘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저녁 8시부터 무료 라이브도 진행되니까, 거기에 또 걸맞는 이야기들 많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들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것만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저녁 8시 무료 라이브에서 뵙고요. 저는 마감시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가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